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주시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1월 27일입니다. 1월 27일, 1월 20일에서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월 20일에서 일주일 지나서 1월 27일. 2021년 1월 20일은 인류사에서 기억될 만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 중에서 1월 6일도 있었고 또 2020년 11월 3일도 있습니다만은 2020년 1월 20일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잘 금방은 못 느끼죠.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각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제는 취임이 되는, 새 대통령이 취임되는데 불확실한, 취임하는 사람도 불확실한 가운데 취임했고 퇴임한 사람도 이게 퇴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상태로 퇴임을 한 그런 날. 그 날이 지나고 어저께 그동안의 뉴스 이런 것 미국의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통제가 되었고 잘 안 보이더니 어제 저녁에 간 내용을 보면 미국의 그 안티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가 봐요. 이런 단체가 있는가 봐요. 미국 안에 안티파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안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대라는 거예요. 안티. 파자는 파시즘이죠. 파시즘. 안티파, 파시즘. 파시즘은 독재입니다. 독재. 파시스트. 그 이태리의 2차 대전 전에 무솔리니가 나타났던 내용이 그 파시스트입니다. 파시스트.
그 파시스트에서 조금 연결되는 게 히틀러가 나오죠. 그래서 일종의 그 독재가, 우리말로 하면 독재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또 뭐 조금 자기들하고 국가 정부가 조금 자기들하고 안 맞다 싶으면은 이 친구들은 무조건 일나는 건데, 이들을 지금 현재 바이든은 두둔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도 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바이든 측에 있는 민주당이 이들을 지켜보고 두둔하더라. 근데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를 인터넷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상황입니다만은, 이거 멀건 대낮에 그냥 막 차를 부수고 난동질하고 뭐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안 보이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멀쩡한 차를 부숴버리고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는 단체로 행동을 하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그리고 1월 20일 이후에 또 특별한 하나의 또 들려온 소식 하나가, 미국의 워싱턴 시가 1월 23일인가 주일부터인지 이 불이 정전됐대요. 전기가 나갔다는 거죠. 전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1월 20일 이후로 미국의 상황은 양극의 어떤 전시 상태로, 대통령의 취임이란 자체도 애매하게 취임을 하고 축복 가운데 취임한 것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언론이 통제가 된 상태에서, 언론에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취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뭐 쇼를 했다느니 뭐를 했다니 나올 정도로 지금 그런 식으로 막 말이 음모론이 되는지 진실을 알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불확실한 가운데 지금 취임을 하고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1월 20일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의 위치를 인류사에서 이걸 하나의 그 자리를 매김하는 겁니다. 지금 1월 달에 들어서서 이걸 앞으로도 계속 이걸 나타내다가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되어지는 사건을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중에 있는데, 이거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그림을 널리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그림 교황이 고개 숙였다. 교황이 고개 숙인 요 그림, 요 주변에는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록펠러 재단, 로차일드 재단, 키신저, 그 다음에 로차일드 가문의 어떤 대표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유대인.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한번 상기시켜야 돼요. 예수의 교황이 머리 숙였다. 그 전에 교황은 머리 숙였을까? 결코 머리 숙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 아주 공손하게 머리 숙이는 요 내용을 볼 때,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 입장이 뭐 천차만별일 겁니다만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교황을 주도로 하고 있는 예수가 이 그림을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 요걸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 그림, 예수가 이 그림을 볼 때는 어떻게 할까?
예수에. 우리는 2020년 11월 22일 날 예수회라고 하는 이 단체 이름을 개명을 해서 사탄회로 불려지기를 우리가 간구를 합니다. 적어도 1517년 이후에 예수 행적을 모든 세계사 기록에서 사탄회로 기록을 바꾸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 중에 있습니다. 이걸 부각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치라고 하는 이 위치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이 나타나는데 70년이 지난 지금의 정가원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선지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인지하자는 거죠. 정가원 목사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세종대왕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세종대왕 쪽으로 넘어가서 그 앞으로 넘어가면은 가야국이라고 하는 남쪽이죠. 제가 그 남쪽에서 출생되고 지금 구미에 왔으니까 중부 쪽으로 올라왔죠. 이 가야국의 마지막이 사실은 구미입니다. 가야국의 마지막의 부분이 구미고, 이 대한민국의 가야국 그리고 단군에까지 우리가 넘어갑니다. 이 단군이 또한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단지파가 아니고 그 욕단의 후손,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문자로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언어로서 남겨져 있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어요. 욕단에서 욕이라고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으니까 욕자를 빼버리면 단군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지자적이다. 선지자적인 위치로 또 한 사람이 준비했던 인류 종말 시대를 지금 현재 나타내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개인의 구호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전염병을 나타내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인류 종말 시대를 인식하게 하는, 왜 전염병이 이리 있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남겨준 단어를 가지고 요거는 인류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했다. 전염병을 막지 못한다. 전염병을 해갖고 팬데믹을 통해서 백신까지 연결되면서 백신을 통한 이 전염병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이 전염병은 결국에는 백신을 하나의 무기로 삼고 백신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인류의 돈을 그냥 끌어당기는 거죠. 자기들 수준에, 몇몇 사람의 수준으로.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서 오늘도 이 상황,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필재 TV에서는 이 내용이 일단 보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억 달러를 미국의 흑인 공동체에 투자하고 향후 5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전세계 글로벌 세력의 공개적인 모임이나 다름없는 세계 경제 포럼을 주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2020년 7월 초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모든 부문을 혁신하는 그레이트 리셋의 기회로 삼자고 세계 각국에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슈밥은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경제성장, 정부 부채, 고용, 그리고 복지 등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그대로 두면 글로벌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3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다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시장, 그린 인프라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투자,
보건 개선 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하트랜드 연구소의 저스틴 하스킨스 연구원은 글로벌 세력이 주도하는 그레이트 리셋의 본질적인 목적은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향후 세계 경제를 사회주의로 향해 움직이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바티칸의 잘못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비가노 대주교입니다. 그는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름의 전 지구적 기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전 세계 인구를 최대한 억압하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하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엘리트층이 이 기획의 설계자입니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 이 기획이 승인되었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에서는 이 기획이 첫 발을 뗀 상태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의 목적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개인 부채 탕감이라는 매혹적인 약속을 내세워 자유를 파괴할 위력을 갖춘 보건 독재기구를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비가노 대주교는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대선 이전에 그레이트 리셋의 문제점을 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의 이면에는 바티칸의 정치 세력과 함께 유럽 지역의 금권을 장악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움직이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 퀄츠가 지난 12월 8일 보도한 영문 기사를 번역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교황 프란치스코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에 참여하다입니다.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를 지도자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계적 연합이 현재의 자본주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으로 명명된 이 모임의 창립 회원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에스테로더, 존슨앤존슨,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 등과 같은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이 외에도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자 단체인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원사들은 각각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여러 방면으로 다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매년 채점 시스템을 통해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례로 마스터카드의 경우 미국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사업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억 달러를 미국의 흑인 공동체에 투자하고 향후 5년 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지출을 70%가량 늘릴 예정입니다.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230여 개의 행동 수칙을 보면 그동안의 자본주의가 탈선을 했으며 이제는 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세력은 230여 개의 행동 수칙을 이행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고객과 노동자 등이 결합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의 설립자인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는 이 조직이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바티칸의 수장인 프란치스코가 연합의 리더로서 주요 자문력을 담당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아슈케나즈 유태계 가문의 후손인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의 재산은 2016년 기준으로 공개된 것만 6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녀는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에 바티칸이 참여하게 돼서 활동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권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파괴하기보다는 불을 생산해내는 새로운 경제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괄적 자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에는 좌파적 국제노동조직인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핵심 자문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사무총장인 셰런 버로우는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매년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나는 기업가들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백악관 자리의 확실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의 이메일을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스크가 공개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당시 개인 서버를 통해 보낸 당시 국무부 장관 힐러리가 보낸 수천 개의 이메일 속에는 유럽의 로스차일드 은행 가문과 그녀의 친밀한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잠재적인 록펠러 가문과 국무부 사이의 파트너십에 대한 힌트가 묻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가 힐러리에게 보냈던 이메일에는 안부를 전하게 되어 기쁘다. 그리고 당신에 충실하고 흠모하는 친구로 남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힐러리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실행해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랑을 힐러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에 등장하는 린 포리스터 드 로스차일드는 영국 로스차일드 그룹의 전 회장인 에블린 로스차일드 경의 부인입니다. 2010년 9월 23일 힐러리가 이메일을 보내자 로스차일드는 답장에서 힐러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연락해주어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가장 큰 팬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2012년 1월 9일 이메일에는 제이컵 로스차일드의 사유지인 워데스텐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환경회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당시 린 포리스터 드 로스차일드는 힐러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과 클린턴 가문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제정치의 이면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로스차일드가의 당주였던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174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태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화 등을 취급하는 골동품 상이었고 은행원으로 재직하다가 아버지의 골동품점을 물려받습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귀족들에게 훈장이나 골동품을 팔면서 친분을 가졌습니다. 이후 헤세아나우 공화국의 비렐름 황태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금융 사업을 시작합니다. 빌헬름 황태자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후 나폴레옹이 독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빌헬름 왕은 피신을 하면서 재무관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재무관은 로스차일드의 은행에 3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맡기게 됩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이 돈을 5 아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첫째는 독일에, 둘째는 오스트리아에, 그리고 셋째는 영국, 넷째는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 5째는 프랑스로 가서 고위 관료나 갑부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금융 재벌이 탄생한 것이고 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각종 공작을 꾸미고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특히 영국으로 갔던 나단 로스차일드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워털루 전쟁 당시 동생이 비둘기 통신으로 보낸 승전보를 입수한 뒤 역소문을 내서 폭락한 주식을 사들여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도 영국과 프랑스 양쪽에 돈을 빌려줘서 많은 이득을 본 이들은 이후에 전쟁을 일부러 일으켜 돈을 버는 수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유럽 경제를 움켜쥔 이들 가문은 일루미나티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창시자였던 아담 바이사우프트의 후원자가 되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던 미국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야고시프라는 청년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경제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은행가였던 JP 모건, 철강의 카네기, 철도의 해리먼, 그리고 석유 산업의 록펠러 등은 로스차일드의 자금을 받아서 거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로스차일드 가문은 아프리카에도 손을 뻗쳐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 막대한 돈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은 러시아 공산혁명에도 돈을 대서 러시아 황가를 무너뜨립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도 금융과 자원, 백화점, 언론, 포도주 사업 등을 하면서 역사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1940년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약 5천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당시 미국 내 자산의 2배였고 전 세계 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이들 재산의 1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들에 비하면 빈민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던 미국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고 바이든 당선을 확정한 상하 양원 의원들 가운데 6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습니다. 위 연방 상하 양원 의원은 535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535명 가운데 6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에 의원 중 11.2%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성향이 짙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번 감염의 원인을 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였던 미국 시민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 연방 하원 의장이자 가톨릭 교도인 낸시 펠로시가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펠로시는 지난 6일 워싱턴 의회 난입 사건 당시 자신의 노트북을 분실한 이후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게 수정헌법 25조로 트럼프의 직무를 박탈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펜스는 펠로시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했습니다. 이후 펠로시는 결국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 하원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탄핵 소추안을 억지로 가결시켰습니다.
펠로시는 또 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추가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령관은 그녀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펠로시의 히스테리컬한 모습이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조용히 기밀 해제된 FBI 자료가 있습니다. 이들 자료를 보면 펠로시 가족의 과거 범죄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펠로시의 부친인 토마스 드 알렉산드로 주니어와 마피아 조직과의 연결을 조사하기 위해 FBI에 조사를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펠로시의 부친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인데 미국과 소련 우정정국위원회 그리고 국제노동자 명령 등 미국 내 극좌 조직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그녀의 부친은 볼티모어시 시장과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면으로는 실제로는 마피아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FBI는 파일의 모든 범죄 기록에서 낸시 펠로시의 이름을 지워버린 것으로 알려져서 펠로시와의 연관성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펠로시를 겨냥해 역습을 가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글로벌 세력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중국 공산당이 벌인 범죄 행각을 차례차례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우주군이 전 세계의 방송 시스템을 장악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우주군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미 우주군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창설된 미국의 6번째 군대입니다. 우주군의 멤버는 가디언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공개된 우주군 관련 공지를 보면 우주군이 전 세계의 방송사의 전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 우주군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뚫을 수 있고 전 세계의 방송국에 미국이 원하는 긴급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미국이 원할 때는 전 세계 모든 방송국의 전파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재해석하면 조만간 글로벌 세력의 범죄 행각이 어느 특정 날짜와 시간에 전 세계 라디오와 방송 등을 통해 한순간에 공개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로스차일드가라는 것을 중심해서 어떤 또 마치 자본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미국의 위치가 왕의 위치다. 대한민국의 위치가 선지자의 위치다. 그럼 유대인은 분명한 로스차일드에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대인들은 제사장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류사나 여러 가지 흐름에서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의 늘 유대인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오던 게 있거든요. 그러나 현존하는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 1월 20일 이후로 이 유대인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또 방황해야 되는 국가를 잃어버릴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다.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3번 나왔습니다. 이 3번 나온 이 내용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더 전 세계에 흩어져야만 되는 어떤 위치에 있다. 왜?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교황을 지금 두둔하고 전 세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조직에 나쁜 방향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 유대인하고 예수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여기 로스차일드 앤드 일루미나티라는 겁니다. 요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요걸. 다시 말하면 교황이 붕괴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는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교황이 붕괴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인류는 바로 예수애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앞으로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애를 이름을 바꿔서 사탄애가 되어져서 이 로스차일드 내지는 유대인들 모두를 아마 제거하는 그런 흐름으로
자기들만 우뚝 남는, 오직 남는 그런 조직체가 되지 않겠냐 이래 보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타내려는 내용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